갈등 상황을 예시로 이렇게 들어볼게요. 그럼 그 갈등 상황에 어떻게 두 분이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이제 상담사의 입장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제 예시로 만약에 저는 남자친구랑 연락을 꾸준히 정말 자주자주 하고 싶어요. 근데 남자친구는 그냥 밥 먹을 때, 퇴근할 때, 그리고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그 연락의 텀을 되게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걸로 저희는 되게 많이 싸우고 반복해서 갈등 상황을 겪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에게 조언을 듣고 상담을 찾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저희 둘이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사연에서 여성분은 남자와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연락이나 만남 이런 것들로 나에 대한 애정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해서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너는 나를 이만큼 생각하지 않아? 난 너가 이렇게 보고 싶은데 좀 더 사랑해줘. 이런 속뜻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남자분도 그렇고, 그런 여자분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그 여자가 무슨 마음에서 왜 이런 어떤 이유로 그런 요구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성분도 나는 너가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게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져서 서운해 라고 이렇게 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것이 어쨌든 두 분의 관계 개선을 위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무슨 문제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이 왜 생겼는지, 어떤 마음에서 생긴 건지를 먼저 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실 때도 중요한 건, 대체로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서운함을 표현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바꿔주겠지 라는 거를 픽스해두고 말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상대방이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져요. 내가 상대방의 서운한 감정을 받아들이면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부담감을 안기 때문에 서운함은 서운함대로 이해를 해주고, 내가 바뀔 수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고민해 봐야 되고, 어느 정도 가능한지는 상대방이 좀 더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서운함을 말하시는 분이 그 서운함을 받아주고 네가 바뀌어줘 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거는 다툼으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감정을 표현하세요 라고만 하고 거기에 그칠 때가 되게 많아요. 감정을 표현할 때는 감정에 꼭 포커스가 돼야 되지, 그 이면에 다른 요구 조건, 상대방이 내 감정을 이해했으면 네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건 다음 단계인데 감정 표현을 그걸 목적으로 쓰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점점점 내 감정을 모른 척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또 요구할 것 그래서 같아요.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 그냥 감정만 알아차리면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의 경험상 내가 저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보담아주면 내가 저 친구한테 맞게끔 변화돼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제 한쪽이 또 일방적으로 지쳐버리게 되는 거죠. 대부분 서운함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죠.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더 크게 이렇게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인지치료할 때 반드시 이렇게 해줘라는 당위 진술을 원한다라는 걸로 이제 바뀌게끔 우리가 치료를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원해라고 얘기하는 건 되게 좋은 언어 구사예요. 다만 나는 이걸 원해라고 했을 때 상대방이 노했을 때 노를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배웠으니까, 나는 심리치료를 했으니까 난 이걸 원해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노 하는 순간 치료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그랬는데 왜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면 너 나 안 사랑하는 거니?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착하게 말했는데 내가 이렇게 상담 선생님이 시킨 대로 뭐까지 다 했고 감정을 다 다스리며 그러니까 조절형으로 변화해 가며 너를 배려하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상대방의 원해도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대방은 노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인 관계에서 근데 노를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대체로 노를 이야기하는 거를 힘들어하는 사람일수록 화를 잘 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노를 어떻게든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노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솔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는 화가 먼저 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처음 감정은 서운함이었고 그런 거였는데 이걸 말하는 순간 화로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이 얘기를 어떻게도 안 하고 싶었는데. 왜 내 입에서 이 얘기가 나오게 그걸 만들어. 그렇죠. 대체로 그렇게 얘기해. 네가 알아서 해줬으면 됐잖아. 왜 굳이 내가 구차하게 이런 얘기까지 해야 해? 결국은 이제 솔직해지는 연습도 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이 원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상담 장면에 오지 않고 스스로가 변해 가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본인은 정말 본인이 바뀔 마음이 있는지는 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플 상담을 할 때도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두 분을 상담을 하면, 그러니까 저희 커플 상담에서는 이제 필요하면 이제 각자 개인 상담을 또 진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커플로 만나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하면 정말 본인을 깊이 있게 돌아보면 나는 바뀌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안 맞춰주는 거에 화가 나 있고, 그러니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친구가 문제이기 때문에 상담소까지 오신 분, 그러니까 상담소로 오면 저 친구가 문제라는 걸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겠지. 그러니까 그 이면에는 본인은 문제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달라질 필요가 없고 변화가 필요 없고 저 친구만 상담받으면서 변화하면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정말 당신은 변할 의지가 있냐.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만 문제라고 말하지 않고 본인이 문제를 해결하고 본인의 문제라는 걸 인정할 수 있냐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문제 대처 방식, 해결 방식이 우리가 얼마나 다른가. 실제 싸움이 나면 끝 무렵에는 무슨 문제로 싸웠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끝 무렵에 가서는 이 친구의 상대방의 말투, 뭔가 싸울 때 이 친구의 눈빛, 싸울 때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거, 싸울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대체로 그런 게 마지막에는 크게 더 상처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발발했을 때 이거를 서로가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대처 방식을 갖고 있고 상대방은 어떤 문제 대처 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원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할 수 있는지를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문제로 싸울 때 너의 그런 큰 목소리가 나를 되게 위축하게 하고 위축함을 감추려고 내가 더 화를 내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우리 둘이 논할 때 좀 목소리를 화가 난 것처럼 안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필요한 요소들을 좀 제하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런 문제 대처 방식이 없는데 너는 문제가 터지면 큰 목소리, 빠른 말투, 그런 것들이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조금 연습해서 좀 어떻게 조절할 수 없을까? 이게 이제 조절하려고 가는 과정인 거죠. 대신에 상대방이 나한테 요구하는 것도 본인이,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로의 문제 대처 방식을 이해하고 그 문제 대처 방식들 중에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좀 더 악화시키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좀 제거하는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건 좀 조심해줘. 이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오늘 얘기 나눠본 내용들로 이제 연애를 잘 가꾸어 간다면 스스로도 되게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꼭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갈등 그쵸. 상황에서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